네, 조금 전에 전해드렸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쌍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은 3명 가운데 2명만 임명을 했는데요. 자, 더불어민주당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성준 원내수석 부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날인데 새해는 좀 꼭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예. 자, 한국 사회가 격변의 시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지난해는 정말 격변의 시대였는데 올해는 잘 정리돼서 편안한 시대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건강 관리 좀 잘하시기 예. 바라고요. 자, 하나하나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부터 여쭤볼게요. 네. 마은혁 후보자만 지금 뺀 거잖아요. 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 이유를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아니 선택적 결정을 한 거 아니에요. 네. 한편으로는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시혜적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지혜적이다. 뭐냐면 여야에 한 명씩 주고 음. 한 명은 추후에 결정하는 걸 보겠다, 합의한 대로 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결정을 누가 그 최상목 권한대행에 그런 권한을 누가 줬습니까? 어떤 권한도 최상목 권한대행에 주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그런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헌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나는 공평했다 혹시 이렇게 주장하려고 그랬던 걸까요? 전형적인 이러한 순간에서는 정도를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민주주의 시스템에 의한 결정을 해줘야만 국가가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건데 그 길이 바로 정치 지도자의 길인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봤을 때 이쪽 눈치 보고 저쪽 눈치 보다가 눈치적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눈치적 결정. 네. 그래요. 제가 찾아봤더니 그 민주당 추천목 그러니까 마은혁 후보자와 정계선 후보자를 12월 4일에 같은 날에 동시 추천을 했던데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최상목 권한대행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정계선 후보자는 임명을 하면서 마은혁 후보자는 배제를 했느냐. 그 기준이 뭐냐라는 거거든요. 그 기준도 없는 거고 예. 이미 이제 국회라고 하는 거 제가 아까 그 입법질서 그다음에 국가 시스템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제가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11월 달에 박찬대 원내대표 당시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저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진행을 쭉 해왔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이 2명이고 국민의힘 1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11월 말에 이미 합의가 끝났고 네. 12월에 청문회를 거쳐서 임명 절차를 들어가자라고 하는 부분을 결정을 다 했는데 12월 3일 날 4일 날 윤석열의 이 내란 이후에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지 않았어요. 그 전임 원내대표의 의사결정과 이러한 절차적 과정에 대한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이 자체의 를 무시하는 거죠.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데에서부터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좀 예상이 됐었는데 네. 그러한 가운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또 받아들이지 않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회개한 기이한 결정을 하기에 이르렀던 거죠. 아무튼 그러면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번 최상목 권한대행은 하여간 여야 합의를 주문을 한 거잖아요. 그는 이제 국회에서 임명 청문회를 했고요. 예. 청문회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검증을 했고 예. 그다음에 임명 동의안을 통해서 국회 과반의 찬성을 얻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 자체로 끝나는 거고 그랬을 경우에 헌법재판관은 구인 체제가 대통령 추천, 대법원 추천, 그다음에 국회 추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가 추천한 3명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냥 절차적 과정이고 대통령의 소극적 행사로서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절차적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거를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떤 권한으로 어떤 권한이 있길래 선택적으로 했냐. 이거 잘못된 결정이기 때문에 국회의장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라는 것은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하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권한쟁의 심판을 한다. 그 과정을 한다고 하면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해주고 예. 바로 임명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빠른 길은 국민의힘에서 우리 마은혁 후보자 인정한다. 오케이. 이러면서 사실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절대 아마 그렇지 않을 그 겁니다.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세요.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모든 행태를 보면 비상계엄에 대한 것도 인정하지 않고 탄핵에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내란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일련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헌법재판관도 당연히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전략이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마은혁 후보자 입장에서 지금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뭐 심중이기 때문에 헤아릴 수는 없지만 왜 나지? 이런 생각 오지 않겠습니까?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보통 그렇잖아요. 원서 내고 그거에 대한 검토하고 네. 거기에 따라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결정하고 네. 그 만약 결정됐다고 하면 그걸 인정하고 그게 우리나라의 기본적 시스템 아닙니까? 이거를 최상목 권한대행이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유연적이고 위법적인 것이죠. 일부 언론은 마은혁 후보자의 과거 전략 이런 걸 통해서 이념 성향을 문제 삼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국민의힘 그 인청특위 위원들이 기자회견에서 마은혁 후보자 이념 성향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거든요. 혹시 이걸 고려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뭐 주관적 판단 아니겠어요. 이념이라고 하는 게 주관적 판단이라고 그렇죠. 할 수가 있는 건데 예. 객관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국회의 청문회지 않습니까?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마지막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 임명동의안을 통해서 의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자체가 이미 끝난 건데 뭘 더 검증을 합니까? 그러니까 국회의 공식적인 의결 절차를 개인의 주관적 그 평가 잣대를 가지고 무시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는 된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이제 그 장애물은 거둬졌다 이렇게 좀 봐도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장애물이라는 표현보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 6인 체제의 불완전성에 대해서 9인 체제로 가는 완전성을 구성을 해줘서 헌법재판을 하는 것은 국가 시스템의 완결성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고 네. 아직까지도 한 명이 안 됐다라는 것은 불완전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탄핵 심판이 지금 준비기를 거쳐서 지난 27일 하고 이번 1월 3일 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탄핵 심판은 그 절차대로 갈 수 있는 토대는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이제 8인 체제에서 그랬다고 이루어졌으니까. 하더군요.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 거부권도 당연히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대통령이 적극적 행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의회가 결정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적극적 행사다 이렇게 보는 건데 예.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민의 선출되지 않은 그냥 단순한 부총리로서의 권한 대행이란 말이죠. 그러면 적극적 행사라고 할 수 있는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국회가 왜 필요합니까? 국회가 어떤 법안을 만들고 의결 정족수를 채우고 그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선거에서 다수당이 되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의회의 법안들을 만들었던 거에 대해서 그냥 권한대행이 이거는 의회 절차적 과정에 대한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 그냥 거부권 행사하겠다. 앞으로 선례를 남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네. 현실적 환경의 문제를 가지고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내란 특검법 있잖아요. 네네네. 자, 이제 그 거부권이 행사되니까 국회로 돌아와서 다시 재의결을 하고 해서 만약에 통과가 됐다고 치더라도 특검이 어떤 발동되는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문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가 됐고 오늘이든 내일이든 모레든 일단 집행에 대해서 신병을 확보를 했고 근데 또 만약에 구속을 시킨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20 며칠 상관으로 기소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면 그 순간부터 사실 특검이 뭐를 하기는 힘든 부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또 그렇게 보면 이제 윤석열 개인적인 부분만 이제 얘기하고 그 수사의 어떤 진행 과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특검이 왜 필요하냐면 네. 국가 권력기관 윤석열뿐만 아니라 연루된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군, 경찰뿐만 네네. 아니라 대통령실도 아마 이제 조사가 돼야 될 거고 또 행정부의 관료들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려면 실질적으로 하나의 수사 지휘 체계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단 말이죠. 예, 그런 그렇죠. 면에서는 내란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되고 네. 20일 있다가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내란 특검은 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다른 가담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요. 예. 그러니까 특검은 그래도 계속 활동을 아니 해야 지금 된다. 가장 중요한 대통령 한 사람만 봐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대통령의 결정했던 당사자들이 도대체 누구인지에 대한 수사가 네네. 과연 지금의 수사로서 이게 다 밝혀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 수사 인력이 지금보다는 확대된 상태에서 수사 지휘체계가 좀 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네. 내란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특검은 필요하다. 예, 예. 만약에 재의결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그 내란 특검하고 이제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권 행사했단 말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재의결이 반드시 필요한데 예. 우리가 그런 분석은 할 필요가 있어요. 지난 윤석열에 대한 탄핵에 있어서 국민의힘에서 12표가 이탈을 해서 204표가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204표가 나왔는데 저희 그 당시에도 상당히 아슬아슬하다. 뭐 우세적으로 탄핵 결정이 되지는 않을 거나 예상을 했는데 그대로 이제 204표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내란 특검과 이제 김건희 특검법도 그러한 수준에서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탄핵의 필요성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 탄핵 찬성표로 던져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예. 친윤의 강력한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는 권상동과 권영세 이 체제가 형성된 가운데 그 안에 있는 의원들이 얼마나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은 조금 퀘스천 마크입니다. 예. 그렇지만 그래도 따박따박 이 재의결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 몇 차례 이제 재의결이 있었지만 최대 이탈표가 6표까지 나왔던 거죠. 네네. 요번에 그러면 최소한 그 이상은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뭐 우리가 예측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결정 과정에 있어서 예.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가 권한이라는 것은 재의결 아닙니까? 재의결을 통해서 하고 만약에 가결됐으면 특검을 통해서 추진하면 되는 거고 부결됐을 경우에 다시 법안을 발의하면 된다라는 것이 저희 원내 지도부 민주당의 원내 지도부의 판단입니다. 저희가 엊그제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쌍특검법이 거부권이 행사가 된다 해서 국회로 돌아오면 위헌적 내용을 걷어내는 어떤 협상을 해서 수정안을 만든다면 할 수가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 박형수 수석뿐만 아니라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고 위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권성동 원내대표와 박형수 수석도 그렇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탄핵에 대한 어떤 부분이라든가 내란에 대한 것도 아직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 크게 위헌적 아닙니까? 그 위헌적인 것을 조사하는 특검이 당연히 그러면 그 위원회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당사자들이 해야 되는 겁니까? 셀프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셀프 수사할 수 있게끔 열어달라고 하는 그 부분인데 아니 대통령이 그러면 임명할 때 자신에게 유리한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그게 더 유연적인 거 아닙니까? 그걸 배제시키는 것이 당연히 합헌적이고 헌법의 가치에 맞는 것이죠. 그런 지금 주장들을 보면 국민의힘의 주장들은 이미 회방과 지연과 방해 전략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뭐 협상 가능성을 내비친 것도 일종의 지연 전략이라고 지연 전략이죠. 저는. 그렇게 보시는 예, 예. 거고요. 그러면 아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얘기했잖아요.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면서요. 왜 특검을 거부합니까? 내란 특검이 정정당당하다고 하면 내란과 관련된 죄가 없다고 지금 윤석열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이 얘기하고 있다고 하면 그럼 특검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입증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러면 국회로 돌아오자마자 바로 재의결 들어가실 거예요?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간 좀 시간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재의결할 계획입니까?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내일이나 모레 해야 되는데 지금 항공 참사도 있고 그래서 예, 시기적으로는 예, 예. 상당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예, 보면 예. 저희들은 원래는 다 바로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전체적인 국정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심스럽게 예측하면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그러면 있는 예를 들어서 것이죠. 이제 애도 기간이 끝나고 나서 예, 혹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는 거고. 원래 입장은 바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네, 전반적인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 내란 국정조사 특위 있잖아요. 결국은 내란 국정조사 특위냐 했더니 이제 내란 혐의라는 두 글자가 들어갔더라고요. 네. 결국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타협안이 나왔던 거예요. 타협안이 나온 거죠. 내란 국조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었는데 예. 국민의힘은 내란 의혹을 넣자는 거예요. 의혹을. 아니, 무슨 의혹입니까? 그래서 안 된다. 그냥 예. 내란으로 가자.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타협해서 그러면 혐의는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네, 하면 네. 내란 혐의라고 하는 것을 했고 그것을 여야 원내대표가 이것을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내란 국조가 발족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내란 혐의에 대한 국정조사 이 타이틀도 다 만들어졌는데 어제 본회의에서는 또 반대표를 던졌더군요. 그러니까 저 지금 그거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합의를 그러니까 그 타협 합의를 봤잖아요. 합의를 했죠. 근데 또
거부하거나 좀 반대하거나 기권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그래서 되는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권성도 제가 이제 어제 본회의장에 나오면서 국민의힘 그 의원들한테 아니 여야 합의하고 국정조사 하겠다라고 내란 국조를 하겠다라고 합의까지 했는데 원내대표가 반대표를 던지는 게 이게 맞느냐? 회방하려고 지금 들어오는 거 아니냐? 국정조사에 지연 전략이고. 그럼 뭐라고 그랬더니 대답이 아무 없어요. 소리 안 하죠. 뭐. 대답은 안 했어요. 대답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요. 아무튼 그러면 이제 가동은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가동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는. 그래요? 그 계획안 통과되자마자 바로 해서 예. 45일간 진행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했던 뭐 청문회 같은 이런 것도 이제 그거 다 하게 돼 있죠. 하게 돼 있고 현장 조사도 하게 돼 있고. 청문회는 좀 언제쯤 그러면 열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거는 이 계획표가 나와 있던데요. 제가 그거는 확인하고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이제 내란국조에서 바로 이제 발표가 할 겁니다. 다. 근데 지금 만약에 그 청문회를 여는데 지금 그 내란 가담했던 사람들이 지금 하나둘씩 계속 기소가 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걸 이유로 출석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시면 전망을 하십니까? 이제 그 청문회도 청문회인데 전반적인 조사들을 다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그것은 내란국조가 반드시 진행돼야 되는 거고 또 그러한 청문회의 증인들 중에 나올 수 있는 사람과 나올 수 없는 사람들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은 이제 내란국조의 판단에 맡겨야 되겠죠.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금 체포 영장이 발부가 됐고 네. 언제 집행을 하느냐? 집행에 들어가면 혹시 물리적 충돌이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까지 지금 따라붙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물리적 충돌이 있을 거라고 지금 언론에 나오는데 그것은 심리전이라고 봐요. 오히려 예. 역 윤석열의 심리전이라고 볼 수 있고 윤석열 세력의 심리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나라 공권력 집행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습니까? 네. 아니 윤석열 당신이 검사 시절에 공권력 예를 들어서 영장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물리적 충돌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어떤 물리적 충돌이 있었습니까? 그래요. 예. 그건 심리전을 해서 오히려 공수처라든가 경찰의 집행에 있어서 체포영장 집행을 선제적으로 좀 저지하고자 하는 심리전의 하나의 정치적 레토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네. 경호처에 좀 지시를 내려라. 막지 말라라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뭐 민주당에서 요청을 하거나 이런 적은 저는 없습니까? 최상목도 최상목이지만 경호처가 예. 저는 판단을 잘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이미 공처의 수사기관을 통해서 체포영장에 대한 부분과 법원에서 체포영장에 대한 발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은 거 아닙니까? 그 법적 정당성에 있어 체포영장이 집행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경호처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을 발부해 준 게 이게 지금 의미심장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저는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수색도 막을 수 없다고 아니 왜 보세요? 그러냐면 예. 내란을 온 국민이 다 봤단 말이에요. 윤석열과 관련된 당사자들, 윤석열의 명령을 따랐던 사람들은 다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하나 얘기를 들으면 국군 통수권자예요. 지금 보면 그 행태가 자신이 그렇게 범죄를 저질러 놓고 부하들은 다 구속시켜 놓고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도망가는 모습이 우리나라 국가 지도자, 우리가 뽑았던 대통령의 모습입니까? 의원님 같이 생각하는 국민들이 다수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지서도 수령을 안 했잖아요. 그동안. 그러니까요. 이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전망까지 혹시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전망까지 하는 거 경호처도 아니겠어요? 한번 보시죠. 예. 우리나라의 헌법을 우리가 준수하고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헌법 준수를 하겠다라고 국민 앞에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헌법 준수는 뭘까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라는 것이 헌법 가치 제일 가치 아닙니까? 그것을 대통령이 하겠다라고 국민 앞에 선서를 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내란은 뭡니까?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거 아니에요.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내란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경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경호를 하는 건데 대통령이 이것을 어겼지 않습니까? 내란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예. 그럼 경호가 맞습니까? 제가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는 경호처가 막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추후에 경호처에게 책임을 물을 소지가 굉장히 강한 이른바 것이죠. 공무집행 방해. 공무집행 방해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호처의 행위에 대해서 행태에 대해서 추후에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 경호처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건. 그 국회 운영위원회 있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1월 8일에 이제 현안 질의를 하는 걸로 일정이 잡혔던데 출석할까요? 뭐 저는 대통령실 출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세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현안질을 하고자
대통령실에 대해서 2번 이제 증인 출석을 요청을 했었거든요. 다 출석하지 않아서 계속 그 연기가 됐는데 이게 참 국회법을 보면 증인 출석을 하면은 일주일의 시간을 두게 돼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안 오면 또 하게 되고 또 하다 보니까 이제 1월 8일까지 연장이 됐는데 지금 흐름을 보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상황이고 대통령 관련된 수사들 윤석열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러면 경호실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봤을 때 그냥 대통령이 비상계엄하고 이런 내란을 했을 때 손 놓고 있었겠느냐. 대통령실이 어떤 일을 했느냐에 대한 의혹의 눈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 피해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지금 이제 그 수습 그다음에 후속 조치가 상당히 지금 절실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지금 어떤 걸 강구하고 있습니까? 그런 당에서는? 차원에서 어제 예. 여야 당 대표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권영세 비대위원장 또 국회의장과 만나서 신속하게 국회 차원의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이 수습에 대한 것들을 하자라고 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저는 국회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다 준비들이 잘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야정 협의체 이제 가동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좀 주되게 논의가 그런 되는 부분에 걸까요? 이제 민생과 경제 부분이고 이런 그렇죠. 항공 참사와 대한 사고 수습과 그 후속 조치들에 대한 것들은 빠르게 진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앞서 이제 최성목 권한대행의 결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많은 지금 촌철님들이 이 질문을 주고 계시다고 그래요. 그러면 최성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을 하는 거냐? 이런 질문을 주고 계신다는데 당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어제도 이제 의원총회를 하면서 예.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라는 부분들이 얘기 많이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얘기한 제가 몇 가지를 짚어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됩니까? 예, 한 1분 정도 네, 했습니다. 상설특검에 대한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건 당연한 직무유기고요. 또 하나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선택적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헌법에도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란 말이죠. 그리고 특검을 거부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죠. 네, 이런 건 직권 남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예. 권한을 넘어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는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라는 부분이 있는 건데 탄핵을 할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또 다른 정책 결정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전반적인 국내 상황과 국제 상황들을 살펴보고 그런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일이라는 것이 한 칼에 다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것은 지도부에게 맡겨달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인내 모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인내와 인내를 한 상황이었고 또 네. 최상목 권한대행의 지금 부분도 인내의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였습니다.